하겠습니다. 제1주제 민족 자결 외교를 위한 길 이경렬 전직 외교관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렬입니다. 제2주제로는 김용희 대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3주제로는 허상수 전 진실화해 위원이십니다. 제4주제로는 김을가 김경청 장군의 혈손이십니다. 제5주제로는 노태구 사단법인 동아민족 통일의 고문이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민족 자결 외교를 위한 길 이경렬 외교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렬입니다. 필명은 제가 이창천을 쓰고 있고요. 이거 30분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20분. 각 20분씩입니다. 그래 40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발표도 있기 때문에 20분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20분 타이머를 눌러놓고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제가 준비한 게 한 1시간 30분 분량인데 압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여기에 개식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여기 모이신 대선배님들 평생 자주와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신 이 대선배님들께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3년을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놀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칼럼도 쓰고 제가 33년 외교관 생활 끝에 딱 한 문장을 제가 결론으로 내렸어요. 뭐냐? 한국에는 외교가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 독립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외교는 독립국이 하는 거거든요. 독립국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아닌 이유는 다른 어떤 법적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독립국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존이 없어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끔 오냐오냐 칭찬을 받는 미국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따까리 똘마니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정동영 장관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DMZ 출입 문제 가지고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안학섭 옹도 미군이 방해해서 북으로 못 가시고 계신다는 얘기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국가안보실의 1차장 김현종 씨가 백마고지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했어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체면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다. 우리가 영토 주권도 아직 온전하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26페이지 제 PPT 슬라이드 제일 첫 슬라이드 제목 파트만 보죠. 민족 자결을 위한 길이다 해놓고 제 부제는 여기서 빼셨군요. 숙미 동맹의 그늘 벗어나기. 숙미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숙미 무조건 친미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친미해요. 오늘이 삼통 실현을 위한 길, 통일 실현을 위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길이 뭐냐면 숙미를 벗어나는 길이 그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때 9월달 초에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일도 있었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국에 수천억 불을 현찰로 태워라 선불로 태워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더민초라고 하는 한 20명 되나요? 그분들이 기자회견하고 미국을 성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갖다 붙였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한다. 한미동맹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하느님이고 한미동맹은 우리 헌법 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반복적으로 시위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또 어디다? 푸에르토리코입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말이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식민지죠. 거기서 왜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할까요? 독립시켜달라고? No. 쉬운 한 번째 주로 얼른 편입시켜달라고 합니다. 한국의 태극기파, 아니 태극기 모욕파, 성조기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대한미국 만세!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그저 나가다 보면 시간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작전을 다시 짜서 제일 뒤에서부터 결론 파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거. 상통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료는 안 보시고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지적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최근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조금 이상 기운 같은 게 조금 보이고 있어요. 특히 팩트시트 공동 발표를 11월 14일 날 했고 10월 말에 2차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팩트시트 나오는 걸 보니까 영 이상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일종의, 제가 숙미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맹파들이 지금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미국보다 한 발자국도 먼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결국에는 동맹파에 포위돼서 그 양반 다 실패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그런 짝이 나서는 안 돼요. 비록 제가 지지합니다마는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피고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일 때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려스러운 사태를 그럼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언론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칼럼도 쓰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저쪽으로 들어가는 가느다란 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는 하지만 아주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말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외교적 언사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외교적 언사로만 남아야지 진심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동맹파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진심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보이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팩트 시트만 볼 것 같으면은 3,500억 달러 요 문제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는 선방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붙일 필요도 없는 거를 두 개를 철커덕 갖다 붙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한미 FTA. 요건 트럼프라는 자가 상호관세를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였거든요. 이 죽은 놈의 자식을 좀비 프랑켄슈타인 같이 만들어가지고 철커덕 살려놓고 한국은 FTA의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협정이 한미 FTA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직접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일방적으로 퍼주기였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상호관세가 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만 혜택을 보는 협정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이게 한미 협정이 이게 을사늑약 비슷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게 팩트 시트에는 그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요런 아주 미사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 요랬을 때 미군이 들어가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발진해가지고 글로 가서 나가야 되겠다. 플러스 한국군도 같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은 미군의 발진기지 출동 기지가 되는 것이고 한국은 뭐가 된다? 중국의 총알바지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악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500억 불 그거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주면은 미국이 감지덕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 FTA하고 이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이 총알바지가 되는 이것까지 철퍼덕 갖다 붙여줬어요. 요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 동맹파들이 대통령을 기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12분이 지났네요. 제가 그 마음이 급하네요. 삼통으로 가기 위한 과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전제 조건 얘기하겠습니다. 전제 조건. 아까 강경대 열사 후친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서독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신동방 정책 했었죠. 신동방 정책의 핵심이 뭐냐? 동독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일부가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역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을 물론 일종의라고 하는 말을 붙이긴 했어요. 일종의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어떡하겠어요? 왜? 북한은 핵보유국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법적으로는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핵보유국이에요. 세 번째,
지금 동맹파들이 이거 부르짖는 얘기고 거기에 또 감화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END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END, end 끝장내자. 이게 그 교류 정상화 비핵화 아닙니까? D가 비핵화거든요. 비핵화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얘기 아니에요? 존중의 첫걸음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D를 얘기하는 순간에 다이알로그 다이 DDD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달린다, run, respect, understanding, 그 다음에 normalization.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대화를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분위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도 못 살게 구니까 핵을 가진 거 아니에요. 못 살게 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은 군사 훈련입니다. 한미 연합사 훈련, 한미일 군사 훈련 1년에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몇십만씩 동원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축소하고 중단해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9.19 군사 합의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2018년 그 찬란한 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 선언을 하고 평양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군사 합의가 들어있어요. 근데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선제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 중단했었는데 풀어나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이 뭡니까?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DMZ 군사 분계선 5km라고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만 그걸 좀 확장 해석해서 군사훈련 축소하고 제가 볼 때에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는데 그거 임기 내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내년에 그냥 하면 돼요. 원래 2012년에 하려고 했어요. 그거 미국 애들이 다 넘겨주기로 했어. 미국 애들이 지금 차일피일 하는 이유가 무기 계속 팔아먹으려고. 이거 뭔가 주는 느낌이 드니까 요거 그저 줄까 말까 하면서 무기 팔아먹는 작전을 피는 거. 그냥 뺏어오면 돼요. 전작권 위에 군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참 의장이 갖고 있어요. 군령권 위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이 있어요. 그냥 뺏으면 돼요. 뺏는 게 아니죠. 회수하면 됩니다. 싫다 그러면은 미군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작권 회수한 다음에는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내년 4월 왜 내년 4월이냐 하면은 트럼프가 4월 달에 중국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 가는 거는 가든 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가기 전이나 후에 평양을 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북미가 합의해서 평화협정하고 우리가 소외돼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남북 대화와 협력과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그 바탕을 잘 만들어 놔야 트럼프가 가서 하는 게 진짜로 그게 페이스메이커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해야죠. 주체가 돼야죠. 그거 하려면은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그 기간, 이게 골든 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제일 26페이지, 제가 원래 30분으로 준비해 왔는데 26. 내가 짧게 할 테니까 좀 길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5분만 더 쓸까요? 네. 그렇다면은 감사합니다. 예? 10분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이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 무슨 긍정적 신호냐? 우리 그 한미 동맹을 절대적 가치로만 보는 숙미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이 보이는 그런 그 긍정적인 신호가 첫 번째, 8월 중순이죠. 제가 이제 날짜 같은 걸 좀 잘 외우는 편인데 8월 중순에, 물론 8월 말에 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기 전입니다. 도쿄로 해서 워싱턴을 갔었습니다. 아마 8월 중순에 브런슨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략적 유연성,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브런슨이란 자가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다시 해가지고 자기의 얘기가 조금 언론에 왜곡돼서 나왔는데, 자기는 주한미군 철수를 명백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번복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아주 덤덤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인을 제가 높이 평가했고요. 두 번째, 8월 말에 워싱턴을 가는데 하루 전날 거기에 조현 외무장관이 있었고 김영범 정책실장도 워싱턴에 미리 가 있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김영범은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하고 회담을 하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국이 중국의 총알바지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요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일 정상회담 없는 거로 하겠다, 협박 들어옵니다. 다음에 김영범 실장한테 러트닉이라는 자가 뭐라 그러냐, 3,500억 달러 이걸 현찰로 선불로 태우겠다는 약속을 안 하면은 내일 정상회담 없는 거로 하겠다. 당연히 두 양반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라. 아주 그때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9월 중순경에 그런 얘기를 하죠. 9월 14일이었나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때
일종의 삼불원칙을 선언합니다. 삼불원칙이 뭐죠? 이면 합의 없다. 국익에 반하는 협상 없다. 세 번째, 공정성, 합리성에 반하는 협상 안 하겠다. 사실 이게 답니다. 중미동맹, 한미동맹의 절대성 벗어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동맹 조약을 맺은 다음에 지난 80년 동안 한미 동맹하면서 수두룩한 협상들이 그 세 가지를 전부 골고루 갖춘 겁니다. 이면 합의, 북익저해 협상, 그 다음에 공정치하는 협상. 최근에 그 관세 협상도 우리 산자부 장관 이름이 뭐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공정한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는 그게 협상이었느냐.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했노라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것만 해도 긍정적이죠.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14일에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그 기계와 결기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민사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또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조금 더 가열차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숙미동맹을 타파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삼불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건 행동적인 측면입니다. 행동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요. 정신무장이. 이게 29페이지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슬라이드에 제가 내세우는 그 정신무장의 3대 원칙이 쥐3마리다 이거예요. 쥐3마리. 난리쥐, 커리쥐, 랭기쥐입니다. 커리쥐, 아니 난리쥐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을이 아닙니다. 갑이에요.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퍼주는 겁니다. 주한미군, 지네들이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주한미국 대사 버시바우가 2008년에 본국에 보낸 비밀 보고서가 있어요. 위키리크스가 나중에 폭로해서 다 밝혀졌지만 지금 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한국군을 해외에 우리 마음대로 파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뺀다 뭐한다 이런 거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니네들 나가라 하면 얘네들이 벌벌 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난리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죠. 한번 니네들 그러면 나가볼래. 근데 팩트시트에 3,500억 달러를 퍼주면서도 총알바지가 되겠다고 그러고 한미 FTA를 또 갖다 붙여주고, 빵다구가 왜 이렇게 없어졌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맹파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랭귀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세게 험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주한미군 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고마웠다. 안녕. 하지만 나간 다음에도 우리 참 따뜻하게 잘 지내보자. 이런 또 그 랭귀지 따뜻한 언어는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진짜 1분 남았으니까 다시 26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국의 외교는 없다. 왜? 우리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독립국이 되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숙민은 질병인과 동시에 아주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다. 이거를 고치려면은 G3마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동맹 당장 폐기할 건 없지만 이게 못 쓰겠다 싶으면 폐기하고 또 이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숭상해왔던 외무부, 저는 외교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외교가 없는데 무슨 외교부야. 외무부를 해체하고 진짜 외교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삼통의 길이요 궁극적인 통일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